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HG 마크로스 플러스 YF19입니다. 자, 이 반다이에서 그동안 이 다양한 마크로스 상품들이 발매가 되었었는데요.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프라모델 제품으로도 마크로스 제품들이 이제 꾸준히 등장을 했었죠. 근데 정말 깜짝 발표 같은 느낌으로 HG 등급으로 이 마크로스가 나와줬는데, 첫 타자는 이 마크로스 플러스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체인 YF19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발키리의 특징인 3가지의 변신 모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볼 텐데, 이번 HG로 발매한 YF19는 변형이 되긴 합니다. 변형이 되긴 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파츠가 있죠. 파츠 교환식 변형을 채용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일반적인 이 마크로스 제품들이 변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면은 일단 이게 파이터 모드죠. 파이터 모드 상태에서 뭐 거크하고 배틀로이드로 변신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뭐 이게 열리거나 이렇게 뒤집히거나 회전되는 약간 그런 기믹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절과.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기도 하고 HG 등급이다 보니까 내구도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반다이에서는 이런 몇 가지의 파츠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신 모드를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거크 상태 파츠고, 요거는 이제 배틀로이드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파이터 모드일 때는 이 파이터 모드 뒤쪽에 여기에 이렇게 통짜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 기수 부분도 별도의 파츠로 나와줬는데, 일단 덕분에 프로포션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이게 상체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 파이터 모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YF19의 파이터 모드입니다. 굉장히 잘 빠졌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현재 랜딩 기어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마크로스 특유의 미련 전투기 형태가 보여지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위에서 봐야죠, 이런 비행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퀄리티 자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부스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마크로스 특유의 이 미려한 파이터 모드를 굉장히 잘 지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 YF19 특유의 색상이라든가 이 특유의 전진익 보이시죠? 이게 마크로스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비행기인데, 전 처음에 이 파이터 모드를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거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앞쪽으로 쭉 길쭉하게 나와 있고 날개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데 진짜 새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콕핏 부분도 이렇게 나와줬고, 보시면은 일단 이 파이터 모드는 앞에 기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통짜 파츠고, 그리고 뒤쪽에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이제 통짜 파츠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C라고 부품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일단 랜딩 기어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상태예요. 자,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서 별도로 교체를 해주는, 아이고, 네, 다행히 멀쩡합니다. 다시, 자, 이 부분 이렇게 랜딩 기어가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변경을 해서, 요거는 사실 좀 사이즈가 큰 프라모델로 나온 마크로스들도 전부 다 이런 식의 방향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랜딩 기어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긴 있어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자, 이렇게 별도의 파츠가 있습니다. 이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면 아주 간단하게 랜딩 기어 파츠가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맞거든요. 교체를 할 때는 그냥 이런 부분, 일단 이 앞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틈새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부분도 이렇게 뒤쪽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틈새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빠져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 자, 이왕 이제 아랫부분 본 김에 이런 식으로 건포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건포트를 따로 빼가지고 뒤쪽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파츠가 있죠. 자, 여기다가 이런 스탠드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끼워서 적용시켜 주면은 이렇게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옆쪽에 실 같은 경우는 네이머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차폐력이 굉장히 높고 접착력도 좋아가지고 진짜 일반적인 실이 아니라 마치 도색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택사항이 몇 개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붙이시면 돼요. 뒤쪽도 이렇게 뭔가 진짜 도색된 것 같은 부분 도색 포인트를 재현해주는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확실히 반다이도 일반적인 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확실히 고퀄리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색분할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색분할로 나와 있고 앞쪽 이 기수 부분도 전부 다 색분할로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이 콕핏이 좀 확대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럿 235 다이슨이 이런 식으로 부품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기수 부분의 콕핏이 굉장히 작죠. 편광 필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편광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품 같은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스티커를 처리를 해줘가지고 이 실을 처리해줘서 좀 더 리얼리티한 그런 형태를 보강해 줬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235 파일럿 이 파츠까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전진익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런 모습이었죠. 포스터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이 마치 그 진짜 원본에 정말 충실한 그런 프로포션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반다이에서 로보톤 아니메도 그렇고 추합군 혼도 그렇고 이렇게 HG까지 재해석이 아닌 완벽한 원본 재현을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제품으로 나와줘가지고 확실히 원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파이터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파이터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거워크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거워크 모드에서는 추가적인 파츠가 이제 요 파츠, 그리고 이렇게 상체 파츠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요 파츠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 건포드를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요런 파츠가 하나 있죠. 일단 요 조인트도 잠깐 빼줄게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그리고 안쪽에는 요 파츠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앞스커트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잘 안 빠지는데, 일단은 자, 이 윗부분부터 뺀 다음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인트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단단히 연결이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옆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분리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분리시킨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따로 이쪽에도 이게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분리를 이렇게 아래쪽까지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이 상체 파츠 보시면은 이렇게 이 파츠가 이 상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뭔가 진짜 벌써부터 거워크 모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래쪽에 이 파츠, 자, 이 파츠를 자, 이렇게 이쪽에다 끼워주면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다리를 변경을 시켜줘야겠죠. 자, 보시면 이 다리가 일반적인 그 거워크 모드랑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일단 이렇게 살짝 늘어나면서, 자,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참고로 처음에는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데 좀 뻑뻑해가지고 조심히 빼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뺀 다음에, 자, 이 부분 다리를 한번 늘려주시고, 보시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어서 다리를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뒷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가 생각보다 뻑뻑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쪽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늘려줬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뒷부분을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거워크 형태의 발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체, 아까 만들었던 이 상체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꽂듯이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날개 부분을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 날개는 따로 변경되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선, 거워크 상태에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손을 변경시켜 줄 텐데, 자, 이렇게 벌려주고, 이 다리를 일단 건포드를 든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주먹선이 하나 따로 있어요. 무장용 손이죠. 자, 이렇게 꺾어준 다음 일단 조인트에다가 연결시킨 다음에 건포드를 이렇게 쥐어주게 되고, 자,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렇게 YF19의 거워크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파츠 변형이긴 한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 변형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 내구성을 동시에 잡은 약간 아주 명품 파츠가 아닐까? 명품 파츠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굉장히 놀랍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교체 변형이 된다고 했을 때 좀 실망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하나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사이즈에 비슷한 완전 변형이 이제 하이메탈이 좀 있었죠. 하이메탈도 뭐 몇몇 제품은 당연히 파츠 교환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하이메탈 자체가 어쨌든 변형 자체가 좀 이렇게 완전 변형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살짝 실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HG 등급에 맞춰가지고 프로포션까지 살린다면은 이런 선택을 해도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아주 수월하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HG에서 이 팔을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고 뭐 한다고 했으면은 프로포션도 안 지켜졌을 뿐더러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가격도도 올라가고 벌써부터 몇몇 부분이 이제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팔도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의 거워크 형태. 이 거워크는 사실 그 마크로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참 뭐랄까 전체적으로 다른 제품에는 없던, 다른 작품에는 없는 약간 그런 독특한 형태의 메카라고 볼 수 있죠. 앞쪽은 이렇게 기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그대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동력을 전방위로 이렇게 살린, 그러니까 이게 거워크 형태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파이터 모드에서는 어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뭐 속도는 빠르겠지만 뭐 선의 속도라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다방면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 상태라면은 속도도 적당히 빠르면서 선에도 빠르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제동도 빠른 쭉 하면서 원작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제동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죠. 쭉 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확실히 이 각도라든가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줬습니다. 특히 마크로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지인분들에 따르면은 이 부분, 이 손을 이렇게 빼주고, 원래 되게 편손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거워크는 정면도 멋있고 윗모습도 멋있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이런 상태로, 이 상태로 포징하는 게 정말 예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모습이 박스아트에도 이렇게 아래쪽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 상징이 되는 그런 각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저도 이 거워크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단박에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확실히 약간 완전 로봇이라기보다는 약간 워커? 네, 메카 워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탈 기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런 형태가. 그런 모습을 좀 채용해가지고 약간 실질적인 리얼리티를 살리는 그런 메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거워크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 거워크 형태도 좋지만 역시나 제가 선호하는 모드는 바로 배틀로이드 모드죠. 배틀로이드 모드로 바로 변경을 시켜 볼 텐데요. 일단 이 상체를 잠깐 이렇게 분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파츠를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을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변경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완전히 진짜 다 파츠 분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는 그래도 변형이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 YF19 특유의 날카롭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 자, 아래쪽이 굉장히 허전하죠. 보시면은 이런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츠를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 넣듯이 여기 이 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쏙 넣어주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상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하체의 변형도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 기수 부분, 이 기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통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따로 두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따로 장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만 남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조인트는 나중에 메트로이드 때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건 좀 이따가 호징 잡을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옆쪽으로 스커트처럼, 사이드 스커트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는 이렇게 넣어서 딱 소리가 나도 이렇게 꼭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준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거는 옆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옆으로 좀 빼고 옆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다리를 펴주고, 그리고 여기도 꼭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여기 이 스커트, 앞 스커트에 들어가는 이 파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빼질 않았네요. 사실 이 부분, 자,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아까 이 파츠가 돼 있었죠? 이 파츠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변형 때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굳이 저기다가 놔도 뭐 딱히 이상할 게 없었네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뺀 다음에 이 앞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 주면은 앞쪽 스커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상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볼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자, 합체시켜 주면은 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에어 인테이크 쪽, 여기에도 추가 파츠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림막 파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DX든 하이메탈이든 공통입니다. 항상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별도의 파츠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 조인트 부분이 여기랑 딱 겹쳐가지고 생각보다 이 결합력이 꽤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YF19의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거 파이터 모드도 그리고 거워크 모드도 파츠 교환 형식으로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뽑아줬는데, 이 파츠 교환의 수혜를 입은 거는 파이터도 아니고 거워크도 아니다. 바로 이 배틀로이드 모드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제가 YF19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로스 시리즈, 그러니까 모든 로봇이 아니라 마크로스 시리즈에서 딱 하나의 발키리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은 전 주저없이 바로 이 YF19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YF19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듀렌달 발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VF1이거든요. 제가 이 YF19를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 마크로스 플러스를 먼저 접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한 게 아니라 그 슈퍼로봇 대전이죠. 네,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 처음 이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이제 그 VF1까지는 알았죠. VF1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다른 마크로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세련됐고 굉장히 뭔가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뭔가 혼자서 이상한 기술을 쓰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핀포인트 바리어를 써서 핀포인트 바리어 펀치라는 기술로 이제 썼었는데,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막 찾아보고도 했는데, 이 본편을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발키리를 뽑으라면 바로 이 YF19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 HG 마크로스가 나올 때 이 YF19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혼자서 환호성을 엄청 질렀습니다. 자, 어쨌든 로봇 형태가 진짜 원본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YF19가 개인적으로는 이 마크로스 시리즈의 모든 배틀로이드들 중에서도 로봇 형태가 가장 로봇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뭐 VF1S든 뭐 다른 제품들 여러 가지 다른 마크로스도 정말 이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조금 로봇과 비행기 형태 중간이 조금 걸쳐있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 YF1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비행기로 변신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 형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틀로이드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YF19를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완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쑥 밀려 들어가면서 몸통이 덮어지는 그런 형식인데, 참고로 요거는 이 반다이제 DX 추하꿈이라든가 예전에 나왔던 야마토제 혹은 아르카디아제 같은 회사죠. 네, 거기서도 완벽하게 변형을 이뤄냈습니다. 완전 변형을 하는데도 전혀 이 프로포션이 어색함이 없는 그런 그 제품들이었는데, 이게 프로포션을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이게 원본 설정화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딱 약간 길쭉하지 않고 좀 딸딱만한 약간 좀 짤막한 그런 형태가 바로 이 YF19입니다. 이게 DX 추하꿈이든 아르카디아제든 조금 길쭉하긴 해요. 완전 변형이 들어가서 원본에 있는 비율을 완전히 살리진 못했는데, 야, 이거를 파츠 교환을 통해서 HG가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HG가 이 프로포션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체를 좀 확대해서 좀 보면은, 진짜 반다이에서 처음에 이 YF19를 낸다고 했을 때 항상 공언했던 게 색분할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딱 보면은 여기서 스티커가 쓰인 부분이 이마는 사실 스티커를 안 써도 돼요. 이건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에 들어간 형식인데, 이 부분을 떼도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얼굴의 옆부분, 자, 얼굴의 이 부분 전부 다 색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요 검은색, 빨간색 요 부분도 전부 다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조립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처럼 잘못하면 여기가 좀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밀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좀 억지로 넣다 보니까 좀 파손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몸통은 이렇게 여기도 색분할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쪽 이 부분만 살짝 이제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뒤쪽도 스티커 처리입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이쪽에 베이지색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딱히 어색함은 없죠. 네. 어쨌든 이 스티커를 이용한 이 색분할이 진짜 완벽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얼굴이 진짜 놀라운 게, 자세히 보면 보이실까요? 이게 보면은 눈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안쪽에. 그러니까 이 YF19의 얼굴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바이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안쪽에 진짜 트윈 아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트윈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카메라 아이가 따로 있는 그런 형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메카닉 디테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살짝 눈이 비쳐요.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또 이렇게 선택상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 실루만 보이는 이런 실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실로 이제 만들어 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난 고글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초록색 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은 이 고글 부분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 건포드를 쥐고 있는 손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잠깐 주먹으로 교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다가 YF19의 상징을 할 수 있는 무장 중 하나인 요 핀포인트 바리어 펀치, 네, 여기를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옆쪽 이 왼쪽에 하나 조인트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도록 이쪽에 이런 식으로 세워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쏙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살짝 걸쳐놓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펙트 파츠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쪽만 더 있었으면 더블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펙트 파츠에 좀 인색하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 가동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 머리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렇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쪽에 변신축이 따로 있어가지고 위아래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살짝살짝 들리기도 하네요. 자, 이 부분을 살짝살짝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에 이제 캐논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쪽에 볼 조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가동폭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빠졌네요. 한참 움직이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축관절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참고로 어깨 장갑은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요. 참고로 그 전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가동을 하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도 그렇고 아까 자 파이터 모드일 때도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4군데.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폴드 부스터하고 패스트팩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나와줬고 여기에도 조인트가 있죠. 아무리 봐도 요거는 이제 패스트팩 전용 조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 팔은 축관절도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팔꿈치는 딱 정직한 90도 정도까지만 가동이 됩니다. 얘가 놀랐나봐요. 여기가 자 이렇게 고정이 되긴 하는데 이 고정이 빠지는 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배틀로이드를 그냥 완전히 상정하고 접착을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조인트로 돼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떼서 교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패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떼서 따로 아이고 이 조인트 이쪽에 따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보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체야 어디 갔니? 자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쪽에 이렇게 그 볼관절로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건프라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허리도 이렇게 360도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고관절은 당연히 전문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게 자 옆쪽으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가동이 항상 DX도 그렇고 아르카디아지아도 그렇고 여기가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옆쪽으로 가동이 좀 힘들었는데 보시면은 HG는 이렇게 옆쪽으로 빠지는 가동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가동도 살린 그런 형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축관절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약간 락처럼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정면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연장 기믹도 있기 때문에 긴 다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좌우 그리고 양옆 그리고 회전까지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HG급, 144 HG급 사이즈로 나와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자, 지금까지 HG 마크로스 YF19 리뷰였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파츠 변경식 변형을 구현한 듯한데요. 덕분에 이 완전 변형을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이 불안한 내구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파츠 교체다 보니까 프로포션이 정말 원작에 확실히 가까운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자, 원작 프로포션도 살리고 거기다가 가동률까지 잡은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로 이제 시리즈가 YF21도 분명히 원하지만 이 차기작은 이제 듀렌다 발키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마크로스 시리즈들이 HG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희망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